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세계지리 해설을 맡은 이다은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중에 이렇게 3월 학력평가를 정말 열심히 풀어보는 친구들 많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번에는 또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또 우리 친구들이 작년처럼 그냥 재택으로 모의고사를 치른 지역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단쌤이 근무하는 지역은 서울이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친구들이 등교를 해서 시험을 치렀는데 정말 선생님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로 우리 오늘의 학평 우리 이 총평을 같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풀어봤던 시험지 표지에 딱 이렇게 필적 확인란 봤을 거예요, 아마. 또 한 발짝 가지런히 발을 옮긴다. 이걸 보면서 선생님은요, 이렇게 해설 강의까지 챙겨보는 우리 친구들이야말로 정말 가지런한 마음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서 또 한 발짝 발을 옮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게 이 학평 해설 강의 보는 시간이 절대 우리 친구들에게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그 이상의 무언가 얻어갈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던 한 문구였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2학년 시기 너무 힘들게 보내고 있고 또 내년에 3학년 시기도 조금 더 힘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친구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오늘도 힘내서 같이 시작해봐요. 자, 우선 오늘 우리가 본 시험의 출제 범위부터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아마 1학년 때 배웠던 통합사회 중에서 세계지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출제된다는 거 알고 본 친구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또 내가 1학년 때 지리를 배웠나? 하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통합사회에 지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지리를 배웠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쌤이 우리 친구들이 통합사회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다 뽑아와 봤습니다. 자, 먼저 2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에서는요, 세계의 다양한 지형, 그리고 기후,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자연재해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 문제들,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까지 배웠던 기억이 조금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생활공간과 사회라고 하는 단원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문 환경에 대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교통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발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조사 방법의 절차와 단계별 특성들까지 공부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 이거는 단쌤이 가장 좋아하는 단원인데요. 이런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의 형성 과정, 그로 인한 특성, 그리고 경관의 차이, 이런 부분들 공부했었죠. 그리고 세계화 평화 단원에서는요, 이제는 한 나라만 잘해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바로 세계화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한 나라가 협력을 하면서 또 그 속에서 지역적인 특색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을 거고요. 그리고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에서는 인구, 자원,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키워드들을 공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합사회의 내용들이 어떻게 2학년 세계지리 과목에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오늘 봤던 시험 문제를 가지고 단쌤이 분석을 해봤어요. 자, 먼저 세계화와 지역이에는요, 이 세계화 그리고 지역화 전략과 관련된 핵심 개념들, 그 개념의 용어와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리정보체계의 GIS에서는요, 이런 지리정보체계의 정의나 이것의 특성보다도 실제 우리 생활에 그래서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묻곤 하거든요. 우리 이번 시험에도 입지 선정 과정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사례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경험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무려 7문제나 출제가 됐는데요. 다양한 기후지역의 특성과 주민생활, 그래서 이 기후지역에 왜 이런 기후가 나타나지? 라는 그 원인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어떤 경관적인 특성이 나타나지? 어떤 음식 문화가 나타나지? 이런 것들을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다양한 지형 관련해서요.
빙하 지형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오답이기는 했지만 카르스트 지형이나 건조 지형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의 다양한 지형 경관들을 통해서 지형의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지, 또 이것이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어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의 인문환경과 인문경관 무려 6문제나 출제가 되었어요. 특히 종교 특성과 주민생활 관련된 문제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의 차이, 이게 이제는 우리가 2학년 첫 시험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륙별로 비교하는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면, 이제 앞으로 세계지리 공부하면서 접하게 될 조금 더 어려워지는 문제들은 국가별 특성을 비교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럼 우리 친구들이 막 당황하죠. 그러면 제가 전 세계 200여 개 막 되는 나라의 도시와 가정과 인구 특성 다 알아야 되나요? 전혀 아니에요. 대표성을 띠는 지역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학력평가 풀고서 해설 강의 보고 있잖아요. 이런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기출문제에 한번 나왔던 지역들은 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나왔던 지역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시험에 나왔던 모든 지역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앞으로 익숙해지겠다라고 학습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자원의 특성에서는 역시나 화석 에너지의 모든 특성을 총망라하는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화석 에너지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이것이 어디에 분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의 특성은 무엇인지, 이것들 핵심 개념들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해설 강의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최근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분포와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되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세계지리 공부하다 보면 신재생 에너지의 입지 조건도 이런 기후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라는 그 맥락을 파악해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이번 개정된 교육과정은요, 이렇게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유럽과 북부아메리카, 그리고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이렇게 이 지역이 현재 가지고 있는 현안이나 쟁점이 비슷한 지역들, 그리고 상호 협력이나 상호 의존성이 높은 지역들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지역에 관련된, 지역의 현안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세계지리를 공부한 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지역지리 단원에서의 문항수가 조금 적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단쌤이 여기 많이 출제됐다라고 했던 세계의 자연환경 그리고 세계의 인문환경에서 이런 지역별 현안들을 녹여내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평화 공존의 세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 문제로 지구온난화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역 분쟁에 대해서 전통적인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봤던 이 시험의 가 무엇인지 단쌤이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의의는요, 세계지리 과목이 이런 거구나 라고 특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세계지리는 정말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트렌디한 이슈들을 다루는 과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세계지리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도표, 그래프, 지도, 그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 암호 같다 생각이 들 텐데 세계지리를 공부하다 보면요, 이제 단쌤이 이거 그래프 읽는 방법, 도표 읽는 방법, 지도에서 뭘 봐야 되는지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게 자료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만큼 힌트가 많이 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 탈출 게임 해봤나요? 그렇게 우리가 단서 하나하나 찾아서 방을 탈출하는 것처럼 세계지리 공부는 바로 그런 게임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단원 간 융합이 역시나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단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단원으로 딱 잘라서 끊을 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도 내가 한 단원 풀었다고 해서 여기 기출문제 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계지리 한번 쭉 공부한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세계 이슈를 반영하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냥 교과서적인 지식만 공부하기보다는 좀 뉴스도 자주 보고 신문기사도 자주 보고 하면 더욱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세계지리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학습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단순 암기로는 해결할 수 없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단쌤이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개념과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쌤이 해설 강의하는 거 보면서 선생님 문제 잘 푸시네 이렇게 감탄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맞은 문제는 이 문제를 이 출제자가 왜 냈을까?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고요.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내가 이거 왜 틀렸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학습 개념이 뭘까? 한번 고민해 본 다음에 단쌤이랑 같이 고민해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상의 인과관계와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단지 이 지역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실 모든 지리적인 현상에는요.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절대 헷갈릴 일이 없는 과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의 인과관계, 맥락을 파악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각각의 지역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현안과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세계 시민으로서의 안목을 길러야 되겠다. 이렇게 앞으로 학습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제 단쌤은요. 사실 이 EBS에서 우리 2학년 친구들 위해서 내신 대비 강의로 개념 완성 세계지리 강의했고요. 그리고 학교 시험 3주 완성에서 세계지리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단쌤이랑 조금 더 세계지리에 대해서 다양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그런 강의에 와서 또 같이 공부해보면 좋겠고요. 또 이번 시험을 통해서 수능으로서 세계지리 선택 과목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 세계지리의 매력에 빠졌다면 단쌤이요 또 수능 개념 강의도 했고요. 수능 특강 강의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에서 단쌤이랑 조금 더 함께 세계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쌤이 오늘 정말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습의 꿀팁과 우리 친구들이 외우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는 알찬 개념 설명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총평 보고 세계지리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다면 바로 해설 강의로 들어와 주세요. 단쌤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곧 만나요.